안녕하십니까. 필름밍의 KBG입니다. 우리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면 이 영화는 그 영화에 비해 뭔가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영화의 발전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수많은 영화의 발전 중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꼽으라 말하면 매번 주저없이 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비입니다. 네, 오늘은 화면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검은색 띠처럼 생긴 걸 렛터박스라고 합니다. 이 렛터박스로 간단히 화면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렛터박스가 화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레 세로의 폭이 줄어들어 화면의 좌우가 길어집니다. 반대로 렛터박스의 비율이 작아질수록 세로의 폭이 길어져 화면의 좌우가 줄어들죠. 영화상 이 좌우의 길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많고 적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짧고 길음은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영화의 화면비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갇힌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1.33대 1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다시피 상당히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이죠. 1.33대 1은 필름 그대로를 영사했기에 이런 비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살짝 발전하고 1953년까지 가장 보편적인 화면 비율로 1.37대 1이 있습니다. 이름도 아카데미 비율로 당시 미국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인데요. 현대의 실험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면비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도 초에 화면비는 확연히 발전하게 됩니다. 영화사에 있어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등장이죠. 네, TV의 등장입니다. TV의 탄생이 가장 큰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TV는 본체는 크나 화면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일단 TV를 틀기만 하면 각종 이야기거리나 정보들이 자동으로 나왔으니까요. 또 영화관도 현대 영화관보다 훨씬 작고 TV와 같은 화면비였으니까 굳이 재미를 찾아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TV와 영화의 차이점이 없는데 돈을 내고 영화관을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나왔죠. 영화 제작의 방식이라든가 장르 영화의 발전이라든가. 그러나 가장 잘 드러나게 맞선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의 종행, 즉 화면비를 늘리는 방법 말입니다. 이때부터 화면의 좌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초기엔 필름과 필름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법, 즉 카메라를 여러 대 연결해 찍는 방식으로 늘리다가 나중엔 필름의 미리를 넓히는 방식이나 특수 렌즈를 사용해 넓혔습니다. 요즘엔 촬영 전 촬영 모니터로 계산을 해서 후반 작업에 렛터박스를 씌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보다 간편하게 화면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와이드한 넓은 화면비를 탄생시키게 됐는데요. 바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하여 유러피안 와이드 스크린 1.66대 1과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아메리칸 와이드 스크린인 1.85대 1이죠. 화면을 좌우로 늘려 세락하는 영화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화면비는 요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1.85대 1은 현재 우리들이 TV를 볼 때 접하게 되는 화면비이죠. 이후 더 많은 것들을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연출자의 욕구 덕분에 영화는 더 예술적이고 모험적이게 만드는 화면비도 탄생하게 됩니다. 기존 와이드 스크린보다 더 넓어진 화면비이자 1960년대에 널리 사용됐던 비율입니다. 흔히 영화관 화면이라고 할까요? 시네마스코프의 보편적인 비율이라고 불리우는 2.35대 1입니다. 여기까지 1.33대 1과 1.37대 1, 그리고 1.66대 1, 1.85대 1, 2.35대 1까지 탄생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5개의 방법 말고도 화면비는 겁나게 많습니다. 소개만 20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연출자는 왜 굳이 다른 비율을 사용해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걸까요?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고 거부감이 적어 보이는 비율 하나를 스탠다드 비율로 선택해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상영하기에 앞서 간편하지 않을까요? 마치 1953년도까지 아카데미 비율인 1.37대 1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저의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화면비에 따라 영화가 줄 수 있는 전달력의 강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정적이고 잔잔한 드라마의 위주로 연출할 때, 화려하고 웅장한 판타지 위주의 영화를 연출할 때 쓰이는 화면비는 명확하게 틀립니다. 물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화면비의 쓰임은 반드시라고 규정하지 못합니다만 대신 보편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메리칸 와이드 스크린인 1.85대 1과 시네마스코프인 2.35대 1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와 B라는 영화가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 A는 사망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나오고
B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A와 B 영화의 화면비는 어떤 화면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만약 저라면 A는 2.35대 1인 시네마스코프 프로, B는 1.85대 1인 아메리칸 와이드 스크린으로 담아낼 것입니다. 제가 연출자라면 사막을 걷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거친 자연을 헤쳐나가는 모습으로 담아낼 것입니다. 이런 영화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때 시네마스코프보다 좌우가 좁은 아메리칸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하면 의도대로 전달이 될까요? 또 노부부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자신의 옛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을 좌우가 넓은 시네마스코프로 담아낸다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영화 A의 남자를 수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는 광활한 사막을 걸으며 거대한 자연의 무섬 앞에 있는 일개의 작은 인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네마스코프로 사막을 넓게 담고 남성을 작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영화 B는 노부부의 대화 장면을 애잔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장면을 와이드 스크린으로 담아낸다면 그들의 따뜻함을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메리칸 와이드 스크린인 1.85대 1은 시네마스코프인 2.35대 1보다 좌우가 짧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꽉 차 보이고 묵직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게 초점과 중심을 맞추는데 탁월하기에 인물이 중심되는 드라마, 로맨스 장르에서 많이 사용되죠. 반대로 시네마스코프는 와이드 스크린보다 세로의 폭이 좁아 화면비 좌우가 넓습니다. 탁 트인 느낌이 강해 자연스레 우리들이 화면에서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영화상 정보와 톤을 설명하기에 탁월합니다. 미장센으로 의도를 전달하려는 영화나 멋지고 화려한 액션이 중심되는 판타지나 전쟁 장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제 한번 비트로 생각해볼까요? 영화 A, B의 상황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A를 사막의 광활함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내용이 아닌 사막 속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한 인간의 고분분투의 내용으로, B를 노부부가 옛 추억을 회상하는 대화가 아닌 선천적으로 언어장애를 가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노부부의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A의 영화는 아메리칸 와이드 스크린으로 사막을 헤쳐나가는 그의 고난과 역경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고, B의 영화는 시네마스코프로 노부부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과 사랑, 따뜻함을 좌우의 공간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들어가 카메라의 화각, 초점, 렌즈를 사용해 연출자의 의도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화면비의 쓰임을 비틀어 연출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설명할 때 디오와 괴물을 비교하곤 하는데요. 자, 둘 다 괴물이 나타나는 괴수 영화입니다. 디오는 LA에 고대 괴물이 깨어나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영화죠. 제 머리까지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함정입니다만, 여튼 또 괴물은 역시 한강에 괴생명체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영화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 말고요, 스토리도 아니고요, 더더욱 연출력도 아닙니다. 그냥 지향점이요. 바로 화면비로 말이죠. 디오는 시네마스코프를 사용합니다. 볼거리가 중시되는 영화임을 말해주고 있죠. 영화상에서도 수많은 군대와 거대한 이무기들을 보여줘야 하고 블록버스터 영화이니까요. 반면에 괴물은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괴물이 한강공원에 출몰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다 더 넓은 화면인 시네마스코프로 찍었다면 더 멋진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더 멋있게 연출되었을 겁니다. CG의 퀄리티를 떠나 일반적인 괴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영화는 괴물이 그저 사람을 공격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괴물로부터 납치당한 소녀를 콩가루 가족들이 합심해 구하는 내용이죠. 막내 현서를 구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며 서로의 필요성을 깨닫는 아름답고도 슬픈 정서를 담아낸 가족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괴물을 한 줄로 설명할 때 괴수 영화로 위장한 가족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화를 시네마스코프로 담아냈다면 영화가 지향하는 정서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와이드 스크린은 시네마스코프보다 인물의 감정선과 연기를 집중시키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네마스코프를 영화에 사용됐다고 해 아니란 선택을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처럼 광활한 사막 위 자동차들의 질주와 액션을 지루할 틈 없이 전달하는 영화도 있으며, 건축학개론처럼 아름다운 첫사랑을 긴 화면에 좌우에 삐져나온 눈부신 빛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더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로의 길이가 넓어 화면엔 풍선함과 현대의 영화적 아름다움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화면비입니다. 수많은 연출자들이 영화관 속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득시킬까에 대해 몇천 번, 몇만 번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주 직접적이고 영화의 시작부터 아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화면비입니다. 미장센과 멋으로 우리들에게 설득할지, 인물과 감정으로 우리들에게 설득할지 말이죠. 오늘은 화면비에 대해 제멋대로 설명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필름밍의 KBG였습니다.